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출입구를 비추는 희미한 노란 등불 아래에서 건물 보안 시스템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한 야간 경비원이 휴대폰을 켜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박효영 씨가 동생 서진의 건강을 염려하여 밤새도록 문밖에서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은 산림남 팬 커뮤니티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요란하지도 스타답지도 않은 그저 추운 밤 속 형제의 조용한 쉼표 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늦겨울의 어느 쌀쌀한 밤, 기온이 섭씨 5도 아래로 떨어진 날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서진은 혈액 내 낮은 염증 수치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가 가벼운 폐렴이나 호흡기 바이러스가 조용히 진행 중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경과를 지켜보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빡빡한 촬영 일정 때문에 그는 저녁 촬영을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특히 큰형 효영은 소식을 듣고 즉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에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촬영하지 말고 집에서 쉬렴. 동생은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큰형은 서진을 혼자 촬영하러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힘들면 촬영하지 마라는 말은 동생에게 건네는 다정한 당부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효영은 서진에게 스튜디오 매니저에게 건물 출입 카드가 없어 방문객 카드를 대신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뒷주민 방문객 명단에 이름이 없다며 그의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서진의 형지라고 설명하고 확인 이메일도 있었지만 내부 규정상 말만으로는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삼천포에서 4시간이 넘게 운전해온 그는 때로는 난간에 머리를 기대고 때로는 할 일 없이 걸어다니며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여동생에게 내 동생 괜찮으냐? 고 물었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의사인 어머니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를 조금 걱정하고 계신다. 기침을 많이 하면 돌아오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릴 겁니다. 동생이 괜찮아야 제 마음이 놓입니다. 몇몇 저층 입주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은 낯선 환자가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 있는 것을 보고 카드를 잊은 손님이라 생각해 1층으로 올라가 카드를 빌리려 했으나 카드 유지보수 일정 때문에 거절당하자 경비실에 신고했습니다. 경비원이 신원을 물었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그분은 어디 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휴대폰 충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껐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밤에는 모두가 잠에 취했지만 오직 형제애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출입카드 뒤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밖에서 말입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하늘이 막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건물관리인이 내부 일정에서 서진의 촬영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경비원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효정씨의 오빠분을 방으로 올려보내주세요. 병간호 관련 일이므로 특별 허가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소개할 필요도 없이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동생을 보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여전히 다음 촬영 대본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고 통통한 손에는 케이터링 서비스의 작은 케이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기울여 피곤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오셨습니까? 왜 전화 안 하고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효영은 냉기를 떨쳐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잠들면 나는 어디서 잠을 자겠습니까? 너는 카메라 불빛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촬영 비하인드로 이어졌습니다. 촬영팀은 형이 땀을 닦아주는 동안 서진이 여전히 대사를 읽으려 애쓰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산림남이 이전까지 아픈 동생을 밤새 돌보는 큰형 같은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충격은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관객이 보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보호 행위이며 카메라보다 작은 단편이지만
그 어떤 애정보다 긴 여운을 남기는 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당 회차 방송 후 서진이 형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형, 이제 그만 서 계십시오. 집에 가서 주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짧은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계속 서 있을 것이다. 내가 깨어있는 것을 걱정해줄 사람이 더는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거기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몇 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자 많은 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명한 형이 시청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염증을 앓는 동생의 신변을 걱정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의 우애는 북소리가 필요 없고 동생의 방문에서 눈을 떼지 않는 형의 눈빛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연예계든 가족애가 모든 화려함을 이기는 이런 장면이 필요하다면 살림남은 분명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모두를 더욱 감동시킨 것은 그날 밤 이후 박효영 씨가 어떤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삼천포에 머물며 효정이가 밭에 심을 깨끗한 채소를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단체 채팅방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담당 의사 선생님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서진의 혈중 CRP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동생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형제가 서로 껴안는 지모티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연예계의 스트레스나 삶의 압박 속에서도 만약 아픈 동생을 지키기 위해 건물 문 앞에서 하룻밤을 서 있는 형이 있다면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가족의 사랑은 텔레비전이 비춰주지 않아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KBS의 모든 관계자들, 살림남 시청자들, 경비원, 심지어 그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모두 그날 밤이 단지 추운 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큰형의 심장이 가족애로 뛰었던 밤이었습니다. 외로운 어둠과 아직 열리지 않은 출입카드 사이에서 말입니다.